네, 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오늘은 주린이 컨텐츠 1탄으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의 연간 평균 수익률은 7.5%입니다. 81년도 이후부터요. 반면에 S&P 500은 8.6%입니다. 1% 차이가 복리 기준으로 상당한 차이이긴 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을 고려한다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로 연간 수익률 분포예요. 자, 코스피는 마이너스 10에서 0% 확률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이 0에서 10%, 그 다음이 마이너스 20에서 10%입니다. 반면에 S&P는 10에서 20%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0에서 10%, 그 다음에는 20에서 30%죠.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81년부터 코스피에 투자했으면 42%나 연간 손해볼 확률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은 20%만 손해볼 확률이 있습니다. 자,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자, 다음으로는 제가 차트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게 코스피고 어떤 게 나스닥일까요?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 게 코스피입니다. 80년도 이후로 계속 지금 등락이 거듭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덟 개가 됩니다. 반면에 S&P는 80년 이후로 봐도 크게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S&P는 올라가기 시작하면 추세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거고요.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자면 미국 주식시장은 한국의 부동산과 같아요. 자, 부동산도 90년도 이후로 두 번의 큰 하락장이 있었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였죠. 40% 이상 하락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부동산 시장이 5년,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올랐죠. 그러니까 폭락을 해도 최후의 상투를 잡은 사람들 외에는 버틸 수 있거나 수익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많이 볼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근데 한국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주변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바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큰 겁니다. 사실 한국 시장도 지금 우상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변동성을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 미국 시장의 안정성 때문에 더욱더 투자의 매력도가 크다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2050년도 예상 인구 구조입니다. 한번 60대 이상을 한번 보죠. 자, 어떤가요? 한국은 노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미래 청년이 될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없고 이제 노인이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반면에 미국은 어떤가요?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사회로 가는 인구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게 노인 인구가 1% 늘어날 때마다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국가의 예산을 노인을 부양하기 위한 복지 예산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라던가 R&D에 할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가 더 침체되고 그만큼 성장이 작을 수밖에 없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제가 10억을 무이자로 빌려줄 겁니다. 근데 30살 먹은 친구는 10억을 무이자로 대출을 받은 다음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할 겁니다.
반면에 70억 할아버지는 어떨까요? 무이자라고 해도 대출을 받아 투자하거나 사업을 하진 않겠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금리를 엄청 내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내린다는 건 대출을 많이 해서 투자나 사업을 해라. 근데 실제로 금리를 내려서 경제가 부양된 나라들은 미국을 비롯해서 인구 구조가 젊은 나라들이었어요. 반면에 이탈리아나 일본처럼 인구 구조가 노인들이 많은 나라들은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제로 금리를 해도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투자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30년 뒤에도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인구 구조를 가진 미국, 점점 노인들이 많아지는 한국,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자, 다음으로는 경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수출입 의존도가 우리 한국은 어때요? 70% 정도 됩니다. 미국은 20%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증가하는 비율에 따라서 코스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나라들이 유럽, 미국, 중국, 아세안 이런 쪽이에요. 근데 어느 나라든 또는 어느 섹터든 갑자기 경제 위기나 어떤 위기가 발생해서 수출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의 경제, 주가는 영향을 받겠죠. 조정이 일어나거나 큰 폭의 하락이거나 폭락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미국은 어떤가요? 그렇죠. 자국의 경제 위기나 버블이 붕괴되지 않고는 대폭의 하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차트인 거예요. 한국은 그만큼 대변수에 취약하니까 계속 변동성이 큰 겁니다. 반면에 미국은 어때요? 본국의 위기가 아니면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자.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 변동성이 큰 경제 구조, 대변수가 큰 경제 구조,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자, 다음으로는 좀 한차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거지론으로 터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위기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S&P 500이 마이너스 56%, 코스피는 마이너스 51%, 조금 더 S&P 500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환율은 어떤가요? 문제는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환율은 68%나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죠. S&P 500이 사실은 5% 이상 더 떨어졌는데 환율이 오른 걸 감안하면 마이너스 26%밖에 안 된 거예요. 자, 투자에서 MDD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투자 기간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하는 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억을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어떤 심리적인 충격이나 어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어때요? 마이너스 26%. 큰 폭의 하락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50%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안 되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어떤 냉철한 판단을 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일 겁니다. 자,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때 환율이 2배나 올랐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미 달러로 1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1억이 2억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땠나요? 코스피는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달러를 가지고 환전을 해서 그 당시에 한국에 투자했다면 그 당시 IMF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에 갖고 있던 1억이 순식간에 8억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런 멋진 기회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으신 분이 강반청 회장님이시죠. 물론 이런 외환위기는 다시 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죠. 중국에서 위기가 발생하던가 한참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인도에서 또는 유럽에서 위기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코스피는 큰 폭의 하락이나 폭락을 할 거고 환율은 올라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가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배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자, 맥커리 인프라는 한국의 배당주로 좀 유명하죠. 근데 6년 정도에는 불구하고 배당이 줄어든 적이 있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반면에 코카콜라는 어떤가요? 제가 차트를 1990년대부터 갖고 왔지만 실제로 코카콜라는 50년간 배당을 늘려왔습니다. 이렇게 50년간 배당을 늘려온 배당킹, 25년, 배당 귀족,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는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회사들은 배당은 당연히 주주에 걸리고, 그리고 배당을 증가시키는 게 회사의 가치를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 뭐 배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또 배당 주기 역시 한국은 연배당을 기준으로 하고, 반면에 미국 기업들은 분기 배당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월 배당을 주는 회사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 지금 만약에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어떤 사람이 떠오를까요? 그렇죠.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미국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미국 사람은 맞아요.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을 오기 위해서 미국에 이주를 했고, 그 다음 미국에서 정착을 해서 지금의 테슬라를 만든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미국에 수많은 유수의 대학들이 있다 보니까 세계 인재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이들이 혁신적인 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회사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혁신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일종의 미국 자체가 혁신의 인큐베이터인 겁니다. 자, 혁신성이 있는 미국. 반면에 한국은 어떤가요? 물론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것들도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젊은 사람들 20, 30대를 보면 대부분 뭐 공무원을 준비하던가 공기업을 준비하던가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가요? 전문직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성에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자, 저는 안정성, 인구 구조,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 구조, 환율 해지, 친화적인 배당 정책, 그리고 마지막 혁신성,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전 당연히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린이 컨텐츠 2탄은 미국 주식 투자의 단점 또는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